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36% 상승한 202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조금 악재가 있었죠. 갤럭시 노트 사태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불확실성 변수라고 손꼽히는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10월 들어서는 시장이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라가기도 제한적이고요. 떨어지는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만 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나타낸 가운데 반등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갤럭시 노트 7 사태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한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급락 나온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를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사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털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4분기,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는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들이 조금 좋았습니다.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대우, 유안타, 교보증권을 비롯해서요,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이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화학주들도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어느 정도 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의약품 관련주들은 역시나 이 한미약품 사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격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의약주들의 제약주들,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는 하기는 했지만 매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시장이 당분간은 크게 올라가거나 방향성을 잡아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050포인트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동의 흐름들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 10월 한 달 정도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정도 훅 빠졌죠. 하루 종일 빠졌어요. 반등이 없이 쭉 빠지고 나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나오지 못한 반등이 오늘 흐름에서 나와주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까지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그나마 오늘 시장을 조금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힘이 조금 더 컸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나가야 되는데, 돌아나가려면은 결국에는 기관들이 사줘야 됩니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외국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단기적으로 이걸 돌려나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돼야 어느 정도 빠른 반등이나 회복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을 비롯해서 다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가거나 아니면 하루짜리 탄력 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쉬어갈 수는 있지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요거 찍고 나면 또 돌아갈 텐데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면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잡아서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는요, 뭐 대한유팜이나 이런 것들 BNG 광구 생산 기대감 속에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포마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인포마크의 재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소프트뱅크가 펀드를 만들어서 IT 기업에 5년간 113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포마크의 지분 21.7%를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포마크가 오늘 수혜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뚜렷한 테마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뚜렷하게 뭐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끌고 가고 그런 흐름들은 아니었는데, 오늘 뭐 대체적으로 APCSM이나 테라세미콘 같은 OLED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테마주들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실적주인데요. 이런 그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원익 IPS 이런 종목들, OLED 장비 관련주들이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ICD도 마찬가지고요. ICD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OLED 관련주들이 조금 좋았던 모습이었고, 전기차 가운데서는 코디에스가 상당히 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시세를 연출을 해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하루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상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반복되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 수급들이 들어온 회사 또는 재료가 있는 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인위적으로 특정 세력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재료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또 다시 한번 때가 되면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쉬어가고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나중에 뭐 공약주들, 정치 공약주들이라든지 인맥주들이 떨어지고 나면 한번 공약을 해보는 그런 전략들도 분명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 매매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바닥이 찍혀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정도나 또 한 10월 하반기 정도 해서 찍고 돌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종목들을 아마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황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